지난 2019년이었죠.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늦은 밤 갑자기 해외로 출국을 하려다가 막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긴급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면서 검찰이 당시 수사 검사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법원이 오늘 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단인데요. 먼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글라스에 마스크, 모자까지 눌러쓴 중년 남성이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들끓던 2019년 3월,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막힌 겁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몰래 출국하셨습니까? 2년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과정을 따지고 나섰습니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 대상도 아니고 서류에 사건 번호도 허위 기재됐다며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2년 만에 법원은 출국 금지는 정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일반인을 그냥 막 세운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허위 문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검찰청 이성윤 반부패 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 피해가 극심한 지역들은 치안마저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약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를 통한 모금 활동 중에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식료품 가게의 도난 방지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리지만 절도 행각은 계속됩니다. 양손에 든 바구니도 모자라 주머니까지 가득 채운 뒤에야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또 다른 전자제품 매장도 약탈의 표적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은 도둑들을 향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라며 소리치지만 소용없습니다. Ne var şimdi? Mal kaybı mı var sadece? He? Mal sahibi kim buranın? 승합차를 세워놓고 매장 물건을 쉴 새 없이 옮기는 간큰 도둑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부랴부랴 남은 상품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트럭까지 동원하지만 이미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진 혼란을 틈탄 약탈이 끊이지 않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병력과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Olağanüstü hal yasasını çıkardık mı? Çıkardık. Niye çıkardık? Bunu istismar etmesinler diye. Bazı yerlerde soygunlar oldu. Marketler soyuldu. 지금까지 100명 가까운 도둑이 잡혔는데 체포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약탈자들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거나 주먹과 흉기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도둑을 붙잡아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İş yerimiz burada. Arka tarafından patladığı için yağmalandı. Direkt nakit paraya ellemişler. Çekmeceden 70 bin lira para almışlar. 지진 피해자를 후원하겠다며 가짜 모금 활동을 벌이는 사기 행각도 기승입니다. 지진 잔해 속에서 아이를 구조한 소방관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후원을 요청하는 SNS 게시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방관 손가락이 6개입니다. AI가 부정확하게 그린 그림을 도용해 모금에 이용한 겁니다. 후원금을 보내라고 첨부된 링크는 이전에도 사기 행각에 이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신들은 틱톡이나 트위터, 페이팔 등을 이용한 가짜 모금 게시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서 현금 봉투를 건넸다가 적발이 되는 등 지금까지 고발된 위반 행위가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주택 마당에 들어섭니다. 마당에 있던 거위 한 마리가 쇼핑백을 들고 가던 남성에게 큰 날개를 펼치며 달려듭니다. 남성은 서둘러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손에는 롤케이크 2개와 현금 5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의 측근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조합장 출마 예정자도 조합원 집에 직접 찾아가 현금 20만 원을 주고 나왔는데 조합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5만 원짜리 4개를 딱 우리 밑에다가 딱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맷집 돌려고 왔다고 이러면서. 지역 농협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남성은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5만 원 지폐를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한 수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지역 축제추진위원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고 축제추진위원장은 대형 전광판에 이 남성의 후원 내역을 공개했다가 함께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벌써부터 금품을 제공해 표를 얻으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행위 건수는 20여 건, 대부분이 기부행위나 금품 제공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00건 가까이 고발됐습니다. 근절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20여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돈 선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게도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이하경 의원의 집과 경기도 군포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신의 후원 회장을 한국복합물류센터에 취업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노영민 비서실장을 겨누고 있던 취업 청탁 의혹 수사가 현역 야당 의원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의 경기도 군포 지역구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물품 찾으셨나요? 이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22년 자신의 후원 회장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에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후원 회장은 출근도 하지 않고 1년 정도 매달 300만 원가량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후원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후원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한대희 전 군포시장에게 후원 회장의 취업을 청탁했고 시장 비서실장과 이 의원 보좌관이 취업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포에 있는 한국복합물류는 드나드는 트럭이 많다 보니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군포시와 업체 모두의 현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물류센터 이전 추진 등 현안 해결의 대가로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의원은 채용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추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복합물류는 엄연히 민간 기업이지만 일부 부지가 국토부 소유여서 관행적으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검찰이 이 고문 자리를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차지한 과정을 수사하다가 또 다른 취업 청탁 의혹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우 도매가는 이미 지난해부터 떨어졌다는데 막상 소비자들 계산대 앞에 서면 그리 체감이 안 됩니다. 한우 농가는 속값 떨어져서 힘든데 소비자는 여전히 한우는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 정부가 이번 달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한가운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줄의 맨 앞에는 한우 진열대가 있습니다. 모두 한우 할인 행사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산지에서 속값이 너무 내려서 키우는 분들은 힘들다는데 우리는 지금 소비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등심이 100g당 10,000원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라도 할 때 이제 오는 거죠. 줄서기 30분 만에 선착순 200명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지금 수자도 못 사기는 어중해요. 아쉬움에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1등급 등심은 평균 한우 소비자 가격 대비 30% 정도 싸졌습니다.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오늘은 시범 행사였고 본격적인 할인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3일 동안 전국 하나로마트 980개 점포에서 열립니다. 다만 물량이 한정돼 한 사람당 2팩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저희가 사실은 수입육 사 먹거든요. 그래서 못 사 먹는 건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기 파티 해야죠. 사육마리가 급증해 한우 도매가는 20% 넘게 떨어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이만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통 비용에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소 가격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그게 100%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가 한우 할인 행사는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오는 23일부터 10일 동안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끝나더라도 하나로마트의 한우 가격을 평균 소비자 가격 대비 20% 정도 낮게 유지해 전체 유통 경로에서 한우 소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